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금일은 1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우리 증시의 실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급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 결론은 좋지 않다입니다. 좋지 않다이고 이것이 좋아지려면 변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짧게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먼저 일단 시황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보면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일단 컨센서스가 원래 2,794억 정도의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은 1,416억 정도가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3분기 실적이 라고 했는데 실제 나온 잠정치는 2,311억 이고요.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736억 정도. 셀트리온의 실적이 어떤 어닝 쇼크를 낸 거죠. 셀트리온 어닝 쇼크가 나온 건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어떠한 이유로 일회성의 요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보도 자료에서 흔히 우리 회사의 상품이 형편없고 아마 다음 분기에도 아마 별로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에는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예 그 이야기를 좀 돌려서 이해하기 어렵게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측 관련한 어떤 기사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회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믿기가 어렵고 일단은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44%가 줄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한국 그 뭐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그 테마sek의 어떤 그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어떤 그 수급 악재가 사실 나왔잖아요. 그들이 뭐 과거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거둬서 이익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봐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을 알고 미리 매도한 것인지 차가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바이오 대장주거든요. 코스닥의 코스피에서 그 통틀어서 그 전체 그 바이오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그 IT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하나가 완전히 꺾이는 듯한 느낌은 확실히 나고요. 셀트리온이.
실적이 일단은 다음 분기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일회성으로 인해서 해소된다면 지금 부분이 가장 낮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반드시 뭐 좋아진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예측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내후년 다 좋아지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어닝 쇼크 나올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쪽의 어떤 대장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그리고 IT 쪽에서 반도체 이쪽에 아직도 그 실적의 어떤 피크라는 어떤 논란이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미래의 것이니까 확인은 되지 않지만 일단 이런 논란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이 논란이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IT 쪽에 반도체 쪽에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려면, 그리고 셀트리온의 실적이 일회성이란 것이 확인되려면 일단은 실적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요. 다음 분기 때, 4분기 때 실적으로. 근데 그때까지는 앞으로 한 3달 정도의 어떤 공백이 있는 거죠. 이 3달 동안 아마 암흑 속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아마 조금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장사들이 실적 발표한 거에서 한 30% 정도가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현재. 30% 정도가 어닝 쇼크면 사실 이게 흔한 일은 아닌 겁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일단 시황을 한번 봐보면 시황이 코스피랑 코스닥 이렇게 보면 캔들이 도치형 캔들로 마감을 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모양이 시작가와 종가, 그러니까 이 한 주의 시작가와 종가가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시작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시작했다가 변동을 주었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요 같은 가격 언저리에서 끝났다라는 것이 이런 도치 캔들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좀 치열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치열하게 변동성이 있지만 시작가와 종가가 같았다라는 것은 요 사이 때 있었던 어떤 이벤트가 그냥 그렇게 잘 지나갔다라고 이해가 좀 됩니다. 이때 있었던 이벤트라고 하면 6일에 있었던 중간선거, 그 다음에 8일에 있었던 FOMC 회의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뭐 짧게 한번 해보면, 한 주가 마감됐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중간선거는 시장 예상치대로 뭐 나왔죠. 그죠?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뉴스에서나 기사에서 보면 아주 절묘하게 잘 나눠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나눠짐으로써 어떤 희망 혹은 이런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예전처럼 막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지만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될 수 있구나.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모습에 당일에는 상당히 어떤 강한 상승세로 좀 끝이 났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또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 물리겠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를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시장의 예측치를 다 비껴나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무역 분쟁이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무역 분쟁에 관한 것은 조금 아직까지도 꽤
아직 많이 남았겠다. 아직 완화되려면 멀었겠다라는 어떤 좀 생각까지도 들고, 그 다음에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음, 금리를 서서히 올리겠다라는 이 기조가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당일에는 그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거 했고 12월에는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연도에도 뭐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립금리까지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어, 금리가 그 이후부터 시장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그때는 긴축하는 의미입니다. 긴축. 그러면 정말 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다음 달 혹은 뭐 내년에 이게 올린다라고 FOMC가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유지했는데 이것이 변하려면 이 FOMC의 어떤 이런 의견들이 변하려면 확실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지표에 대한 숫자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다만 내년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뭐 S&P 500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20%였는 게 10% 정도대로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해도 그것은 아직 미래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그 실적이 나오는 그 해당 기간까지가 지나서 실제 실적이 발표된다면, 그러니까 경제가 확장 국면에서 서서히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어떤 실제 숫자가 나와야지만 얘네들의 어떤 무언가가 변경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도 이렇게 계속 이런 발언을 유지하는 거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무역 분쟁 때문에 안 좋을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주가도 역시 먼저 빠졌지만,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한 어떤 좋지 않은, 경제에 좋지 않은 이 부분이 실제로 반영이 돼서 숫자로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도 계속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갭이 존재합니다. 경제 지표와 흔히 경제 지표가 실제로 나올 때는 매우 후행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선행 지표인 지수 자체와 후행 지표들이 이 사이에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큰 부분입니다. 흔히 예상하기로는 시장이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조금 안 좋아질 거야라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가는 먼저 이렇게 확 빠져버리죠. 근데 이렇게 예측했던 부분에서 아니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네라고 어떤 반대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다시 급등해서 원래 하회했던 부분을 뚫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처럼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하기 이렇게 예상하는 것과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안 좋아진 다음에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수치가 통계돼서 숫자로 딱 발표되는 요 시기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실제 발표되는 이 시간까지의 그 시간의 공백, 이때까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일단 근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단은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잘 끝났다라고는 봅니다. 일단.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늘 이제 트럼프가 무역 분쟁의 한 부분을 다시 또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게 앞으로 무역 분쟁으로 좋아질 것인지 더 안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이 해답이 G20 회의 정상회의에서 11월 30 날인가요? 30에서 12월 1일 정도까지
얘는 요때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딱 그 만남에서 뭔가 정말 큰 결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제는 정말 볼 것도 없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 일부 일부라고 하긴 그렇고 많은 국가 역시도 중국이 하는 지금의 어떠한 이 성장을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여러 가지를 다 무시하면서 성장해온 이런 마카파식의 성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너네들 중국 너네 확실히 문제 있어라고 다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무역 분쟁이 끝나려면 중국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통 큰 어떤 양보가 있지 않는 이상 무역 분쟁은 정말 극으로 갈 것이고,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한 실적이 그 안 좋게 변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표된다면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는 금리를 못 올리겠죠. FOMC가.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소설 같지만 이제 더 이상 경제가 이런 것이죠. 경제가 이렇게 너무 좋아지면, 그러니까 보통 서서히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데,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면 금리를 올려서 이제 조금 이제 그 거품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근데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 좋아지는 게 없어. 혹은 경제가 오히려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후행적으로 시장을 조절했던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것이야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더 센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라는 말 자체가 후행적인 것이잖아요. 시장이 좋으면 금리를 올려주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미국 경제 역시도 이런 상황이 오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미국의 지금 부채 재정의 10%가 부채 갚는 데 쓴다라고 하는데, 얘네가 재정 확대를 더 이상 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견제를 해서 트럼프의 어떤 재정 확대를 못하게 견제를 한다 해도 금리가 올라가면 얘네 이 비중 그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좀 나오는데요. 좋은 이야기를 좀 찾고 싶은데 딱히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중간에 낀 한국이 이제 좀 문제인 거죠. 한국은 중국에 그래도 꽤 큰 어떤 의존하는 어떤 무역에서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중국을 따라서 지금 한국 시장도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이 중국 차트인데 거의 우리 증시가 빠지는 그 시기와 거의 맥을 같이 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될 경우에, 그죠?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될 경우에는 원화 역시도 약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도 손실이 컸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전되면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그러니까 실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어떤 경제 상황으로 본다면 좋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30% 정도, 발표된 30% 정도가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는 거, 거기에 대장주인 셀트리온까지도 어닝 쇼크가 나온 거, 그런 실적적인 이런 측면과 이런 환율에 관련해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조금 더 작게는 최근에 어떤 공매도 관련한 이 물량들, 이것은 시장이 안 좋고 하면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매번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만 최근에 이런 분위기에 조금 더 불을 지피는, 이제 기름을 뿜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죠.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성전기가 실적이 이렇게 좋지만 결국엔 실적이 공매도를 이기진 못한 모습이에요. 최근의 모습은. 그래서 최근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 공매도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실적과 수급 측면 모두 사실 지금 좋은 모습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11월 14일인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재감리가 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실적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이제 연말로 가면 양도세 회피 자금들, 그러니까 금액이 좀 큰 사람들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FOMC라든지 중간 선거는 일단은 끝났지만 앞으로 있을 G20에서 큰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세게 시장을 좀 흔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G20 정상회의가 내년까지도 시장을 확실히 조금 만들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때 아주 기적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은 이제 슬슬 정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해가 될 수도 있겠고, G20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들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이 더욱 힘을 발휘할 상황이 올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진행되면 결국엔 금리도 올리지 못할 정도의 어떠한 경제 상황이 되면 정말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더욱더 악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분 좋은 금요일에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두서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상당히 두서 없는 내용이고, 근거가 매우 희박하고 소설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건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한번 그 얼개를 좀 이렇게 맞춰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무조건 없어지려면 보여줄 거는 실적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그렇죠? 수급 측면에서도 좋아지려면 갑자기 환율이 변해야 되고, 근데 달러가 강세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세로 되기 위해서는 뭐 반대편에 있는 유럽이나 이런 쪽 애들의 그 환율이 강세가 돼야 되는데 걔네들도 지금 실적이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달러가 강세로밖에 못 가는 상황에 와 있어요. 현재.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반대편으로 흐르겠죠, 환율은. 그러니까 확실히 수급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좀 암울한 부분이 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통 이렇게 주식 관련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항상 시황이나 어떤 종목이나 무언가들을 이야기할 때 증권
현장에 있든 혹은 이렇게 외부에 있든 간에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항상 안 좋은 점도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꼭 마무리로는 그럼에도 어떤 무언가들이 있다 결론이 이런 식으로 좀 끝나요. 항상 기대 혹은 희망을 의무적으로 좀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증권사 입장에서 2019년도 대한민국을 전망하는데 망했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얘네 A라는 증권회사에 있는 돈을 고객들이 다 빼겠죠. 그죠? 그럼 얘네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종목을 추천해주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봐도 시장은 어떠어떠하니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지만 그들의 회사가 운영이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회사에 또 가입을 해야 되고 그쵸? 뭐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그럼에도 좋을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도 우리는 가끔 단타로 뭐 10% 20% 수익을 냅니다. 뭐 이런 뭐라고 하죠? 거짓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이거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냥 주식시장이 아니어도 누구나 보면 아는 것들이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갑자기 우리는 오늘도 상한가를 뭐 혹은 뭐 100%를 수익을 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런 거는 그들을 그냥 욕할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가 구별해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100% 수익을 내는 종목이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한다는 게 돈을 쓰면서 광고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멋진 회사가 있으면 본인이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 이 종목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사고 조용히 휴가 가고 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광고까지 한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가짜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주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의 느낌으로는 저는 다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게 수익률로 현혹하는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요즘에는 도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 거는 방송을 듣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별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항상 시황이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럼에도 다음 주를 기대해 보자. 혹은 뭐 금요일은 파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시초가에 상승하니까 이때 매도하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큰 흐름상 시장이 안 좋다면 그냥 안 좋습니다라고 현재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고 혹시 다음 주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라고 시황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시황은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 듣는 분들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이야기를 지금 30분 동안 한 거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소중한 돈이잖아요. 어렵게 모은 돈이고 큰 돈이에요. 큰 돈들을 주식 투자를 하는데 조심할 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조심할 땐 조심하고 피해 있을 땐 피해야 되고 소나기를 무조건 맞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피하고 조심할 수 있다면 다음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를 금요일 날 좀 드렸는데요. 걱정되는 게 주말 동안에 또 TV나 혹은 뭐 이런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연말 혹은 뭐 11월 혹은 12월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필사기 같은 종목들을 공개합니다. 또 이런 광고를 할 거예요.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조심하자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G20 어떤 정상회의 전까지는 어, 너무 이제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지수 그 자체와 환율을 상당히 유심하게 봐야 된다. 이 두 개의 모든 어떤 시장 경제 상황들이 반영돼서 표현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심플하지만 이 두 개를 그 누구의 어떤 이야기보다 이 두 개로 시장을 스스로 전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튀어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긴 있어요. 아, 지금 보는 화면은 주간 차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지금 최근에 종목 중에는 이 종목이 가장 강해 보여요.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그리고 최근에는 만약에 일간 차트로 만약에 본다면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장과 거의 무관하게 이렇게 바닥을 잘 잡고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종목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은데 안 좋음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지만 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그래서 아무튼 주식의 100%를 투자하지 마시고 최대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일단 피하고 천천히 들어오시기를 바라겠고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매우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방송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